그러면 그 중간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언제 성취욕을 맛보라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영상의 제목이 영포자를 만드는 학교 영어 교육,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학교의 영어 수업이라는 게 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는데, 오늘은 지필평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지필평가가 왜 문제가 있는지, 영어를 중3 때까지 상위권 90점 전후를 유지하는 학생들보다는 이제 그 밑 중하위권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영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 원인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필평가를 보면 일단 시험 범위가 중학교 범위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고, 교과서 지문과 그다음에 부교재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를 합쳐서 적은 학교는 20개 내외, 많은 학교는 30개까지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영어를 중하위권 하다가 이제 마음을 새로이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학원의 도움을 받던 혼자 공부를 하던 주어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미리 학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통한 독해를 갖춘 다음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 그 다음에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것을 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지문 시험지를 받으면, 지문은 어차피 다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접하면서부터 아예 뭐 내용도 알고 뭐 해석도 뭐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고 답을 찾기 위해서 5개의 선택지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첫 문제 정도는 선택지 5개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 공부한 내용 때문에 쉽게 답을 찾아서 쓰게 되고, 이제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선택지 5개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게 보통 많아야 2-3문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풀고 자신감이 조금 얻은 상태에서 다음 질문 넘어가는데, 이제는 맞추려고 보니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선택지에 나오는 구나 문장에 쓰여진 단어는 기존의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도 있지만, 기존에 공부한 시험 범위 내에는 없는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고1 수준에 맞는 단어는 약 180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출제자인 선생님들이 고1이면 이 정도 단어를 알고 있겠다 생각하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구나 절을 만들어서 선택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전에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학원에서 미리 수업시킬 수도 없고 또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문을 다 이해하고 답을 쓰려고 보니 선택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보통 이 선택지가 해석이 돼야 답을 찾을 텐데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나마 본인이 좀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찍어서 답을 쓰게 됩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면 시험이 보통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도 있고 5가지 선택형 문제도 있지만, 비율이 5가지 선택지 문제를 다 맞춰봐야 60, 70점이 됩니다. 나머지는 3, 40점은 거의 서술형하고 논술형 평가에서 100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학생들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 거의 손을 못 대죠. 그걸 쓰기 위해서는 문법도 갖춰줘야 되고 국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선택지만 보는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맞춰봤자 많아야 70점 아니면 60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시험을 마치고 나서 답을 체크를 하면 본인은 점수가 보통 나오는 게 이제 50점대 전후 나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마음가짐을 새로이 먹고. 그런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이 학생은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거의 너 몇 점이야? 물어보니 40 몇 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50 몇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 차이가 10점도 안 나는 게 태반이에요.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공부 나보다 엄청 몇 배를 했는데 점수가 그게 뭐냐고. 이 학생이 이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암기 과목을 공부했으면은 점수가 많이 올랐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영어라는 게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좌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다음번 시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번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말 시험을. 그런데 기말에 가서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단 3, 4개월 만에 그 몰랐던 중등 과정의 단어 1800개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든지, 운이 좋으면 한두 문제 더 맞히고, 운이 나쁘면
오히려 점수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좌절을 겪고 나면 이제 그 학생은 영어에 흥미를 잃어가고 내가 그 투자했던 시간만큼 다른 과목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죠. 영어 점수는 계속 떨어져서 40점, 30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20점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학생은 영어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 학교 영어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뭐 할 말이 있겠죠. 변별력 때문에 시험을 쉽게 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중간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언제 성취욕을 맛보라는 겁니까? 이거는 수월성 교육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학교 출제 문제를 분리해서 하던가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학생들을 용기를 주고 끝까지 영어를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참 힘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영부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영부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학교 시험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인가를,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